안녕하세요. BJ 시바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매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를 다들 많이 팔아보신 적은 없잖아요.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팔아본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 매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저도 매도를 할 때마다 만족할 만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. 매도라는 자체가 꽤 쉽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제 아파트를 팔 때쯤 해서 각 지역 세무서 가서 이제 매도시 나오는 세금을 알아봐야 돼요.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는데, 물론 1주택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, 전에는 그랬어요.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을 팔았어. 그러면 양도세 이런 거 세금도 거의 없었는데, 요즘 정권에는 무조건 1주택자라도 어떤 식으로도 세금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. 예.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우선 오늘은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매도 사항에 대해서만, 우선 파는 거를 완벽하게 이제 결정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. 난 팔아야 된다라고 살 때, 그러면 지역 세무사 가서 이제 매도시 나오는 세금을 해야 되는데, 1주택자는 세금이 좀 적게는 나오기는 할 거예요. 근데 세금은 나옵니다. 그 세금을 알아야 돼요. 알아야 되고, 이제 큰 금액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큰 금액이 오고 가죠. 오고 가는데,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하기 전에 원래는 한 일주일씩은 막 계산을 여러 번 해봤다고 얘기를 해요. 계산 맞냐 그래도. 그리고 계약을 하고는 당일날에는 서로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요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시간도 없어요. 근데 천천히 계산기를 들고 가서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해보세요. 납득이 갈 때까지. 납득 필요. 납득이 달 때까지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. 예. 진짜 큰 계산기 들고 가셔도 되고,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는 좀 그래요. 왜냐면 안 하게 돼요. 계산기 들고 가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. 자기 계산기로. 그 다음에 매도시 주의사항입니다. 그 순간에는 늘 계산기로 두드려 보셔야 돼요. 중개사,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. 공인중개사. 멍청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쓸데없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저도 한번 그랬어요. 제가 처음에 아파트를 팔아볼 때, 아파트를 한 채 팔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하나를 팔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파트가 또 사실 분이 있으니까 파실 거냐고 물어봤어요. 그래서 또 팔았죠. 1년에 2번 판 거예요. 1년에 2채. 이걸 팔아가지고 중과세를 쳐맞은 적이 있어요. 제가 중과세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? 3천만 원 나왔어. 3천만 원. 머리 아파. 생각만 하면 열받는데, 이렇게 멍청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세금을 이렇게 2번 낼 수뿐이 없습니다. 중요한 사항이에요. 그래서 한 채당 또 따로 3천씩 나왔어. 3천 나오고, 그럼 세금만 9천 나온 거예요.
멍청한 공인중개사 만나면 이렇게 세금이 3번 이상 세금을 3번이나 내요. 그 중과세는 또 1년 있다가 내요. 근데 저도 생각을 했죠. 중과세 1년 뒤? 진짜 나올까? 예,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옵니다. 중과세는 1년 뒤에 나와요. 이렇게 멍청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이렇게 쓸데없이 3천만 원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. 근데 죽여버린다 그랬어 진짜. 네 3천만 원 있냐고 내놓으라고. 물론 받지도 않고 뭐 소송도 안 하고 그래 씨발 뭐 실수할 수 있지.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도 막 봐준 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멍청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안 되고, 아직도 공인중개사 얘기합니다. 여러 곳에 내세요. 최소 3개. 그래야 가격이 경쟁이 돼요. 가격 경쟁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런 상황이 있죠. 아파트는 내가 갖고 있는데 다른 새끼가 와서 다른 공인중개사 가서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두 번 걸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요즘 같은 아파트가 잘 팔릴 경우에는 별로 없는데, 아파트가 거래 안 낼 때는 2번에 걸쳐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시고. 오늘따라 또 열이 또 받네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뭐 안 팔리면 말지 이런 마인드로 급하게 팔지 마세요. 자, 넘어가고, 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은데 뭐 넘어가자고요. 요 정도 선이면 큰 실수 안 할 거예요. 매도 시기가 문제인데, 요 매도 시기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. 주님도 몰라. 주님도 몰라요. 이거 안다는 새끼 다 거짓말이야. 이거 안다는 새끼는 다 거짓말이고,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. 저도 아파트 매도 시기가 문제인데, 문재인 정부 들면서 저도 아파트를 하나 팔아봤죠. 이렇게 진짜 떨어질라나 하고 하나 타봐라는데,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고, 그 올라간 상태에서 제 아시는 분이 아파트를 산대요. 용인 쪽에 4억 7천인가에 샀어. 4억 7천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를 55평을 4억 7천에 산다는데, 그 형님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자녀라 조금 아깝긴 했는데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. 또 용인을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, 사자마자 2달 만에 3억 올랐어. 3억. 자, 매도 시기는 몰라요. 아니면 거짓말이야. 부동산 유튜버들 다 모를 거야. 아는 놈 정말 이거 아는 사람은 있겠지. 아는 사람은 있어요. 누구? 국토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죠. 얼마나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아는 건 있겠죠. 그 대신 이거는 운이에요. 자기가 정말로 돈을 써야 되고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될 뿐이 없으면 매도하시고,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연연해 하지 마시고, 어차피 아파트 값이라는 건 주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. 물론
자기가 팔고 그 집값 떨어지면 좋겠죠. 좋은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 시기는 자기가 필요할 때, 자기가 어쩔 수 없을 때 파는 거고요. 자, 5번 넘어가겠습니다. 이게 이제 정식 계약을 받고 정식 계약서 쓰고 매도하세요.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, 이제 이 사람이 뭐 나는 돈이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뭐 한 달 있다 잔금 치르겠다, 계약금 없으니까 한 달 있다가 계약하겠다. 이런 계약 있으면 하지 마세요. 왜냐면 저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 적인데, 매약 자기가 돈이 없대. 그래? 그럼 못 사지. 다른 새끼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나보다 조금 어리더라고요. 나도 많지도 않은데 나보다 조금 어려.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고 같이 이 집을 사고 싶대.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, 그래? 너 나보다 좀 한두 살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라 라고 얘기를 했죠. 근데 계약금 받고 한 달 있다가 씨발 1억 오른 거야. 물론 떨어졌으면 나도 특별히 얘기는 안 했겠지, 뭐 안 했겠죠. 안 했겠는데 원래 난 뭐 좋은 물건만 하니까 열이 확 받아. 그래, 1,000만 원 돌려줄까? 근데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. 또 계약금은 돌려주면 되는데, 중도금 있죠. 중도금을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계약 취소 안 됩니다. 끝까지 가도 져요. 계약 취소 불가. 계약 취소 불가. 취소 불가가 되고 그거를 하셔야 되고,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정식 계약서를 쓰고 최소 15일 안에 모든 걸 끝내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. 남의 사정 봐줄 필요 없습니다.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. 요런 사항만 지키시면 아파트 매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. 정확히 말씀드렸고요. 오늘은 추석이에요. 추석 전야제니까 이제 오늘 가족끼리 뜻깊은 하루 되시고요.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. BJ 씨바였고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